반갑습니다. 네, 전문의 맞으시죠? 그럼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분위기가 3년, fellow 뭐 공부하고 2등 하셨대요. 12시 될 때까지는 잠잘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 쪼잔해요. 여자친구였던 분을 제발 나 좀 도와줘.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댓글 좀 보셨어요? 댓글 봤습니다. 스윗하다, 자상하다, 네. 졸귀, 이해 쏙쏙, 혼남, 귀엽다. 그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게 다 좋으시고 스윗하신데 네. 치아미백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치아미백 어제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장님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전문의 맞으시죠? 그럼요. 보통 전문의 선생님이 병원을 개원을 하시면은 무슨 과 의원 이렇게 병원을 붙여요. 저희 병원도 무슨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있고, 그거에 반해서 전공과를 개원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무슨 의원. 제가 만약에 소아과를 진료를 하겠다 하면 저는 무슨 소아과 의원을 못 달고요. 저는 무슨 의원 진료 과목 소아과 이렇게 달죠.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네. 기간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6년 동안 의과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일반의가 되는 겁니다. 딱 일반의를 따면 선택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의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전문의로 나갈 건지 선택을 해서 전문의가 되기로 했다. 그 다음에는 인턴 수련 1년을 하면서 전 과목을 될 수 있는 많이 돌아요. 본인이 적합한 과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지던트 수련을 4년을 진행하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남자는 군의관이나 아니면 공중보건의로 이제 3년 동안 어디 갔다 오고, 대학병원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펠로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바로 개원가로 나와서 개원가에서 펠로우 비슷하게 병원에서 쉬운 일부터 하면서 조금 수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술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 직접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의대 나온 친구들 만나면 청춘을 이렇게 재밌게 보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불쌍하진 않고 네.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면 성형외과는 좀 경쟁이 세지 않나? 매년 바뀌어요. 제가 어플라이 할 때는 성형외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3대 과가 피안성이었어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해가지고, 그 다음 피안성이 약간 포화되는 것 같다, 의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돈 다음부터는 마방진이었어요. 그게 마취과? 네, 마취과. 방사선과? 그렇죠, 방사선과. 뭐야? 말씀하지 마세요. 네. 진이 뭐였죠? 진 아닌 거 아니에요? 정신과? 정신과요. 진단검사의학과 일명 마방진으로 불리는 맞는 거 같아요. 진단 검사의학과 네네. 제가 성형외과를 한 거는 제가 딱 피안성 시대에서 약간 성적이 좋아서 성형외과를 한 것 같아요. 인턴 2등 하셨대요. 맞아요. 가톨릭 중앙의료원이라고 해서 8개 병원의 인턴을 270명을 뽑은 다음에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한 과가 끝날 때마다 점수를 매겨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딱 받고 보니까 270 몇 명 중에 2등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성형외과 가면 돈도 잘 번대더라, 장가도 잘 갈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했는데, 연애 결혼하셨다면서요? 네, 연애 결혼하고요. 또 이만큼 없고요. 모든 수련 과정이 어렵다고는 하던데 네. 성형외과 수련 과정도 성형외과는요, 2가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첫 번째가 잠, 두 번째가 직장 내 괴롭힘. 요즘에는 전공의 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로시간 딱 정해져 있고 6시 되면은 칼퇴하시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잠은 이렇게 자요. 12시 될 때까지는 잠잘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요.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급실을 가요. 응급실 커버를 하거든요. 오늘은 밤에 콜이 몇 번이 올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술을 잠깐 싫어했었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술을 왜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술을 드시고 많이 찢어지세요. 성형외과 선생님을 찾아요. 그때 내려가서 이제 꼬매요. 근데 술을 모든 사람이 12시에 딱 그만 먹지 않잖아요. 계속 와요. 그래서 수면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소원은 12시부터 5시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면 좋겠다. 집에도 못 갔죠. 집에도 못 가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성형외과 1년차가 딱 되면 대부분의 과들이 초반에 책임감을 좀 기르기 위해서 당직을 장기간 시켜요. 100일 당직이라고 해서 한 3달 정도 당직을 시키고 그 시스템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없지만 그게 과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쪼잔 세심하세요. 뭔가를 바라볼 때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먼지까지 보이거든요. 먼지 묻은 거 가지고 집에를 안 보내줘요. 너 여기 먼지 묻었으니까 이 먼지가 안 보일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이게 100일이 120일이 되고 130일이 되고 이렇게 돼요. 무슨 감옥도 아니고. 갑자기 눈물 고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제가 1년차로 들어갔을 때 시니어로 계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 특출난 선생님이셨어요. 그 시니어의 시니어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집에 좀 보내주세요. 저도 이제 갈 때 됐잖아요. 그랬는데 조건을 내거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국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내가 만족할 만큼 채워 넣어라. 그러면 이거를 보고 만족하면은 내가 보내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분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제발 나 좀 도와줘. 너랑 영화 봐줄게. 밥도 먹어줄게 하면서 되게 맛있는 해외 음료수와 과자와 뭐 그런 거를 이만큼 채워놨어요. 보세요. 그래서 가도 돼요.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도 저희 남자친구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아 그래요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지금은 어때요? 그분이랑 또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요. 지금 동업하고 있습니다. 형 동생 하면서 아주 잘 지내요. 사실 그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더라고요. 세심함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셨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장점으로 승화돼가지고 수술할 때 실수가 없어요. 1mm가 아니고 막 0. 몇 mm 차이 나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여자친구분은 네, 어떻게 되셨나요? 엄마가 됐습니다. 네. 그러고서 나중에 그 지금 동업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저희 와이프분한테 사과도 직접 했어요. 그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네. 저희 집사람은 그때 내가 왜 너를 꺼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